혹시 지금 초기 스타트업을 이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 공식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바로 그 상식이 어쩌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큰 함정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위험한 함정이 뭔지, 그리고 진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플레이북은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초기 스타트업에서 가장 큰 오해가 뭘까요?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생각 하나 때문에 회사가, 글쎄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그 치명적인 착각이요? 정답은 바로 고용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문제냐고요? 좋은 사람 뽑아서 회사 키우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목표예요. 그쵸?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회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우선순위는 딱 하나여야 합니다. 바로 이익 창출이에요. 왜냐하면 이익이야말로 회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단 하나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돈만 밝히는 그런 탐욕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익은 재투자를 위한 총알이고 회사가 내일도 살아있게 만드는 말 그대로 생명수 같은 거죠. 이익이 없으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미션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 당장 사람 한 명 더 뽑는 것보다 지금 우리 회사에 있는 비효율적인 거 하나를 없애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아낀 그 돈이 나중에 1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진짜 단단한 발판이 되어주거든요. 사실 말이죠. 모든 돈이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특히 초기 스타트업한테는 100원을 버는 것과 100원을 아끼는 것의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바로 이 간단한 산수를 놓쳐서 큰 위기에 빠지곤 하죠. 자, 여러분이 지금 CEO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 순이익 100만 원이 더 필요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방법, 매출을 100만 원 더 올리는 겁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숫자를 한번 보시죠. 우리 회사 순이익률이 10%라고 쳐봐요. 그럼 순수익 10만 원을 남기려면 무려 100만 원어치를 더 팔아야 하는 거예요. 와, 마케팅 해야죠. 영업 뛰어야죠. 물건 만들어야죠. 장난 아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냥 불필요한 지출 10만 원을 딱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곧바로 순이익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와, 같은 결과를 얻은 데 드는 노력이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결론은 이겁니다. 비용을 줄이는 건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무려 10배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같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10분의 1의 노력만 하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초기 스타트업이 진짜 뼈에 새겨야 할 생존 공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진짜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스펙, 바로 그 MBA가 여러분의 스타트업에는 가장 큰 빚, 그러니까 부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대학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원칙들은요,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진 안정적인 대기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최적화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거든요.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은 어떻습니까? 완전 혼동 그 자체죠. 그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다가 대기업 경영 방식을 섣불리 적용하는 순간 스타트업의 유일한 무기인 속도와 민첩성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바로 스타트업 단계 불일치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한 멘토 역시 본인 회사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딱 오른 다음에야 비로소 MBA를 공부했다고 해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아직 한창 크는 아이한테 어른 옷을 입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지겠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원칙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편의 영화 같은 실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회사의 운명이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았던 그 위기의 순간, 리더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때는 2005년입니다. 개발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은 나머지 회사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어요.
당연히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고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맬지 논의가 시작됐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CEO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 덕분에 회사는 3개월도 안 돼서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하게 되죠. 그때 발표된 실제 급여 삭감안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 임원들끼리 논의했던 안보다 CEO가 자기 월급을 훨씬 더 깎아서 무려 40%를 삭감한 거예요. 반면에 다른 임원들 삭감폭은 오히려 줄여주고 나머지 모든 직원들 월급은 단 1원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고통을 나누는 분담이 아니었죠. 리더가 모든 고통을 그냥 혼자 다 짊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10살짜리 딸이 아빠 회사가 어렵다는 걸 눈치채고는 눈물을 글썽였대요. 그러자 이 CEO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기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서 저 짙은 색은 추운 겨울을 이겨낸 자국이고 옅은 색은 따뜻한 여름을 보낸 흔적이란다. 지금 우리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 회사도 저 나이테처럼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요. 이 멘토는 이런 행동을 그냥 리더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팀 전체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좋은 쇼를 하려면 첫 장면은 무조건 리더의 가장 큰 희생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 그래야만 직원들이 말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따르게 되니까요. 아니, 근데 그냥 착한 리더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이런 희생적인 쇼가 그냥 멋진 행동을 넘어서 가장 냉철하고 합리적인 비즈니스 결정이 되는 걸까요? 자, 이제 그 놀라운 역설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쇼의 논리는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자, 1단계. 회사가 망하면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죠? 당연히 리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2단계. 리더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팀원들이 감동하고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렇게 해서 회사를 살려내면 결국 자기의 가장 큰 자산을 지켜낸 거니까 최종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도 바로 리더 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희생하는 게 역설적으로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리더라는 자리는요, 결국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다면 여러분은 팀을 위해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과연 어떤 쇼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